어머, 저분이 미정이 남편이야? 생각보다 초라하네. 요즘은 다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어떤 차 타세요? BMW, 벤츠? 끈질긴 질문 공세에도 그 남자는 단지 법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초라한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여기 있기 싫어. 남편의 소매를 잡으며 간절히 속삭였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있자.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그 침묵과 인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걸린 대형 샹들리에 아래로는 금실이 수놓인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장은 마치 상류층 파티장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는 붉은 장미와 백합으로 만든 대형 꽃꽂이가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은색 촛대와 고급 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윤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입구의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광경이 그녀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미정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핸드백 끈을 꽉 잡았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가디건과 무릎을 덮는 검은색 스커트 차림의 미정은 호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죽 핸드백을 꽉 움켜쥔 채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미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테이블마다 놓인 붉은 장미 꽃다발과 금색 촛대들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은 동창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의식하며 연회장 한 구석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어머, 이거 누구야? 윤미정 아니야? 날카롭고 거슬리는 목소리가 미정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뒤돌아보니 밝게 염색한 긴 웨이브 머리에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박선주가 서 있었습니다. 선주의 손목에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에르메스 캘리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주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미정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주는 미정의 차림새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습니다. 아직도 강북에 살고 있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재테크는 필수인데 강남으로 이사 생각은 없어? 선주가 팔짱을 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선주의 시선이 미정의 낡은 핸드백과 색이 바랜 가디건 위에 머물렀습니다. 연회장 중앙의 원형 테이블에서는 선주와 함께 온 동창생들이 목소리 높여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최고급 와인병들이 놓여 있었고 모두가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강남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어. 시세가 벌써 5억 올랐다니까? 한 동창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나는 이번에 벤츠 새 모델로 바꿨어. 남편이 선물해줬지.
다른 동창생이 자동차 키를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펜션을 하나 샀어. 요즘 임대 수익이 꽤 짭짤해. 부럽다. 나는 애들 유학 보내느라 돈이 물쓰듯 나가. 그래도 미국 명문대니까 투자할 만하지. 동창생들은 서로의 부를 과시하며 경쟁하듯 자랑했습니다. 김영희가 명품 샤넬백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파리에서 직접 사온 거야. 한정판이라 구하기 진짜 어려웠어. 그때 김영희가 미정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금색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어머, 미정아. 정말 오랜만이야. 영희가 반갑게 인사하며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영희야, 그래, 오랜만이다. 미정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남편은 요즘 뭘 하고 있어? 사업해? 요즘 다들 투자나 사업으로 돈 벌던데. 영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아, 동네 법률사무소구나. 요즘은 변호사들도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수입은 괜찮아?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주가 영희 옆으로 성큼 다가와 미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워낙 바빠서 이런 곳에 올 시간도 없어. 오늘도 홍콩에서 온 외국 바이어와 수백억짜리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 선주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손목에 롤렉스 다이아몬드 시계를 일부러 보이듯 만졌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미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혹시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 요즘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잖아. 선주가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리며 단정하지만 낡은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미정의 남편 이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미정을 찾아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정장은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구두도 잘 닦여 있지만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미정이 남편이야? 생각보다 초라하네. 선주가 정우를 보며 동창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창생들이 일제히 정우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우의 소박한 차림새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정우는 미정을 발견하고 침착하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미안해. 일이 늦어져서 많이 늦었지? 정우가 미정에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반갑게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주가 정우에게 거만하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이 고등학교 동창 박선주예요. 남편분은 혹시 동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시나요? 선주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정우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선주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은 다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어떤 차 타세요? BMW? 벤츠? 선주가 끈질기게 물으며 정우를 압박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미정의 곁에 든든하게 섰습니다. 동창생들은 정우의 모호한 답변과 소박한 외모를 보며 그를 하급 공무원이나 법무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영희가 비싼 와인 잔을 들고 정우에게 거만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남편도 요즘 법조계가 어려워서 힘들겠다. 다음 동창회 때는 우리가 일자리라도 알아봐 주자. 영희가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우월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영희의 무례한 말에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맥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정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동창생들은 더욱 그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여보, 홍콩 바이어랑 미팅 어떻게 됐어? 계약 성사됐어? 선주가 큰 소리로 전화하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지. 50억짜리 계약 따냈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역시 우리 여보. 동창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어. 선주가 득에양양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동창생들을 바라보며 우쭐댔습니다. 들었지? 우리 남편이 또 대박 계약 성사시켰어. 50억짜리야, 50억. 동창생들이 감탄하며 선주를 둘러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도. 선주야, 남편분이 정말 능력자구나. 김영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주는 더욱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사업 감각이 뛰어나. 이번에 동남아 시장 진출도 성공했거든. 미정은 남편이 자신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이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여기 있기 싫어. 미정이 정우의 소매를 잡으며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당당하게 있자. 정우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며 미정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분 후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최정연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이탈리아 아르마니 맞춤 정장을 입은 정연은 손목에 두꺼운 롤렉스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여보, 선주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가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연은 아내를 가볍게 안으며 웃었습니다. 미안, 늦었지? 계약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괜찮아. 50억짜리 계약이면 늦을만 하지. 모두들 여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선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생들이 일제히 정연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연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동창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주 남편 최정연입니다. 정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50억짜리 계약이라니. 한 동창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연은 겸손한 척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요즘 해외 시장이 좋아서 운이 좋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지사도 설립잖아. 정말 사업 수완이 대단해 여보. 선주가 남편을 더욱 치켜 세웠습니다. 정연은 목을 곧게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시대니까 해외 진출은 필수죠. 내년에는 베트남 진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동창생들이 또다시 감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부럽다. 우리는 언제 그런 성공을 해볼까? 선주야, 복받았다 정말. 김영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연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미정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선주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아, 미정이랑 남편이야. 미정이는 우리 반 친구였어. 선주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연은 미정 부부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뭘 하는 사람이야? 동네 법률 사무소에서 일한다던데.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선주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정연과 선주 부부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 저 사람들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미정이 정우에게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든든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괜찮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우의 따뜻하고 확신에 찬 말에 미정은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는 비교와 무시하는 시선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정연은 동창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사업 성과를 더욱 과시했습니다. 이번 홍콩 프로젝트 성공으로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동창생들의 찬사에 정연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내년에는 상장도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니까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선주는 남편의 말에 자랑스러워하며 동창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지?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지? 연회장의 화려한 크리스털 조명 아래에서 정연 부부는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정 부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갈등은 정우의 침묵 속에서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고 곧 폭풍 같은 반전이 일어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동창생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정말 가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정우는 미정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중도에 나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지켜보는 게 나아. 정우의 확고한 태도에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선주와 정연은 마치 왕과 여왕처럼 동창생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모두들 건배해. 35년 만에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이니까. 동창생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정과 정우의 테이블에는 아무도 건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연이 금시계를 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는 9시에 중요한 국제 전화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여보가 워낙 바쁘니까. 요즘 싱가포르 지사 설립하느라 정신없어? 선주가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창생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정연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선주는 다시 미정 부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정 부부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미정아, 우리 정연이 이번에 대형 로펌 김앤장 회장이랑 골프를 쳤는데 혹시 남편분도 그런 고급 인맥이 필요하면 소개해 줄 수 있어. 선주가 거짓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우는 선주의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인맥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원칙이요? 요즘 세상의 원칙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지 않나요? 김영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정우는 김영희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정우의 침착함은 동창생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우가 가진 것이 없어서 기가 죽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영희가 비싼 프랑스 와인 병을 들고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거만한 표정으로 정우의 빈잔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와인은 병당 50만 원짜리야. 평소에는 맛보기 어려울 텐데 오늘은 특별히 대접할게. 영희의 말에는 명백한 무시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와인 잔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정아, 남편도 참 힘들게 살았겠다. 다음 동창회 때는 우리가 로펌이나 대기업 후배들한테 일자리라도 알아봐 주자. 영희가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우월감을 과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 정우를 향해 걸어오며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무사님이신가요? 요즘 개업 법무사들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수입이 어떠세요? 아,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아는 대기업 법무팀에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정연의 말은 정우를 하급 법률 상담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다른 동창생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는 정연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분하게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정연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참, 요즘 법무사들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요? 수입이 얼마나 되시나요? 정연이 더욱 노골적으로 정우의 경제적 상황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남편 대신 대답하려 했지만 정우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선주가 미정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더욱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딸은 곧 대형 로펌 변호사와 약혼할 예정인데 내 딸 서진이는 시집 갔어? 요즘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렵다던데. 선주가 미정의 가족까지 끌어들여 깎아내렸습니다. 미정은 딸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딸에 대한 언급에 순간적으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지며 주먹이 살짝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우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정의 손을 꽉 잡으며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미정은 정우의 굳건한 손의 감촉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만이 이 모욕적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정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연회장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조용하지만 긴박한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정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횡령 혐의는 말도 안 돼. 그건 정당한 투자였어.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연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선주는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창생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며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정부 프로젝트도 수주했어. 수백억짜리 대형 건설 사업이야. 동창생들이 또다시 감탄하며 선주 부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반면 미정 부부는 연회장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정연의 불안한 통화 소리를 들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비난과 조롱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아내 미정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깊고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끝없는 조롱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미정이 정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정우의 말에는 무언가 확신에 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미정 부부는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묵직한 존재감은 동창생들의 경박한 웃음소리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정우의 침착함과 품위는 주변의 시끄러운 허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불안한 통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과 불안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연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연회장 구석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선주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따라가려 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무슨 전화야? 아냐, 회사 일이야. 금방 올게. 정연이 손을 흔들며 혼자 가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급하게? 정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차근차근 말해봐. 정연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횡령 사건 관련해서 검찰 특별수사팀이 긴급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김비서의 말에 정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조용히 처리된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정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횡령이라니,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정당한 투자였어. 하지만 검찰에서는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연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변호사는 뭐라고 해? 김 변호사 당장 연결해줘. 그게 이미 연락드렸는데요. 몇 분 후 정연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연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야? 돈으로 해결 안 돼? 정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판부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주심 판사가 매우 강직한 분이라고 경고받았습니다. 정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습니다. 누구야? 판사가 누구라고 했어? 혹시 우리 아는 사람이야? 이정우 부장판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우라고?
설마 그 이정우? 네, 이정우 부장판사님 맞습니다. 소문으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고. 정연은 혹시 동명이인일까 하는 희망을 품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정도야? 56세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조계에서는 철면피 판사로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 순간 정연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56세 이정우 부장판사. 바로 지금 연회장에서 자신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정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정우를 향했습니다. 정우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하고 냉철하게 정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연은 정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조롱받던 초라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피고인들을 심판해온 법의 권위와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정우의 시선은 마치 이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공정하며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정연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미래가 바로 그 남자 정우 판사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급 공무원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심판관이었던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패닉이 정연을 덮쳤습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죄수복을 입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정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정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창생들이 정연의 이상한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네. 선주가 남편에게 달려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정우의 테이블 앞에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정연은 마치 구명주를 잡으려는 익사자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모든 동창생들의 시선이 정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내뱉었습니다. 이정우 부장판사님. 정연의 공포에 찬 절규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모든 대화와 웃음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동창생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웃고 있던 사람들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졌습니다. 박선주는 자신의 남편이 미정의 남편을 향해 부장판사님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부장판사님?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영희는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판사님이신 거야?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정연의 절규를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정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품격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동창생들과 선주를 향해 담담하지만 압도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조롱받던 초라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을 대표하는 부장판사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놀라움과 함께 남편을 향한 벅차오르는 신뢰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조롱과 굴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통쾌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정우는 미정을 옆에 두고 정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연은 정우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판사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정우는 정연의 귀에 대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법정에서 공정하게 뵙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정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꺾는 결정적인 선고였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창생들은 정우의 품위 있는 태도와 정연의 비굴한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겉모습과 재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경솔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는 넋을 잃고 서 있었고 다른 동창생들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미정의 남편이 자신의 남편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선주가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정 부부는 조롱과 굴욕으로 가득 찼던 동창회장에서 마침내 진정한 자존감과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극적인 반전의 막이 화려하게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단호한 일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진 후 정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우 앞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권위를 잃은 채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주는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가 정연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선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남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정연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오만함이나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경외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미정아, 정말 몰랐어.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며 품위 있는 시선으로 선주를 마주했습니다. 선주야, 이제 알았으니 됐어. 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의 옆에 서서 그녀는 진정한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는 고귀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김영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한 동창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니. 영희도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미정의 머릿속에 2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사법연수생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작은 원룸에서 정우는 법전을 펼쳐놓고 밤늦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정우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며 응원했습니다. 미정아, 힘들지? 이런 가난한 생활이. 정우가 미정을 바라보며 미안해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미정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야. 그때 정우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변함없는 진심으로 미정을 사랑했습니다. 미정은 동창들의 조롱 속에서 일시적으로 잃어버렸던 자신들 삶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삶 속에 진정한 성공과 품위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는 동창생들을 향해 품위 있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정우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용과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동창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영희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을 뿐이죠. 이런 정우의 태도가 동창생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정과 정우는 손을 잡고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을 막거나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동창생들은 그저 미정 부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진정한 승리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구나. 한 동창생이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주는 자신이 평생 의지해왔던 남편의 부와 권위가 미정의 남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영과 과시의 기초에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선주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자책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보석, 화려한 옷들이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 부부가 연회장 문을 나서자 그들을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동창회는 순식간에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미정의 모습은 들어올 때의 초라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내면의 강인함과 정우의 권위가 더해진 고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호텔의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미정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 모든 모욕을 참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해.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손을 놓지 않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판사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사랑해준 그 믿음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야.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정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얼마나 깊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25년 전에 했던 약속,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미정이 정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진심을 주겠다고 했잖아. 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정우는 미정의 손등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당신의 품위는 그들의 모든 명품보다 빛나. 그걸 잊지 마. 정우의 말은 조롱으로 상처받은 미정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미정은 정우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미정이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편 연회장으로 돌아온 선주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정연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선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연은 이미 모든 기력을 잃은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창회는 결국 아수라장 속에서 족이 종료되었습니다. 동창생들은 하나둘씩 어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미정과 정우는 호텔을 벗어나 밤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미정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았습니다. 당신의 뜻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 나의 헌신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정우가 미정에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위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변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서로의 변함없는 사랑과 굳건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서로에게서 얻었습니다. 25년 전 그 원룸에서 당신이 한 약속, 지금도 똑같이 느껴져. 미정이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는 진심.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정우가 미정을 더욱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25년의 세월과 모든 시련을 견뎌낸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허영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젯밤 동창회에서 벌어진 판사님 소동은 동창생들 사이를 넘어 지역사회의 법조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정의 휴대폰에는 새벽부터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김영희에게서 왔습니다. 미정아, 어제 정말 죄송했어. 판사님이신 줄 전혀 몰랐어.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곧이어 다른 동창생들의 메시지도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미정아, 용서해줘.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게 정말 부끄러워. 판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 어떻게 연락드릴 수 있을까? 미정아, 어젯밤 한잠도 못 잤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정은 그 어떤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왔네. 정우가 식탁에 앉아 미정의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답할 필요 없어. 진심이 아닌 사과는 의미가 없거든. 미정이 따뜻한 찌개를 떠서 정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법원에 나가야 해? 정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미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중요한 재판이 있어. 정연 사건 말이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의 일과 상관없이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할 것이었습니다. 어제 일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법정에서는 오직 사실과 법만이 기준이야.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연의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판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정연 대표가 기업 지분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재산도 일부 사회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문자 내용을 정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문자를 읽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과 정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건 뇌물이나 다름없는 제안이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로서 이런 제안을 받는 게 처음은 아니지? 미정이 물었습니다. 많이 있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 그게 내 원칙이거든. 정우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확고한 원칙을 보며 다시 한번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경 집 앞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 나가보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박선주였습니다. 선주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듯한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아, 나 좀 볼 수 있을까? 선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아. 너와 판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왜 무릎을 꿇어? 일어나. 미정이 선주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 선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친구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선주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미정은 선주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일어나, 선주야. 이런 식으로 사과받고 싶지 않아.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너는 스스로의 오만함과 허영을 용서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 미정의 말에는 품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나 보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선주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법정 밖 당신의 양심에서 내려질 거예요. 일어나세요. 정우의 말은 도덕적 심판이었습니다. 선주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느냐가 더 중요하죠. 정우가 관용을 베푸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정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는 법정에서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횡령죄로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추징금 50억 원을 납부하라. 정우의 판결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연의 가족들은 절망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판사님,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정연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 앞에 가혹함과 관대함은 없습니다. 오직 정의만 있을 뿐입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우의 강직한 직업관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철면피 판사라는 제목으로 정우를 조명했습니다. 미정은 집에서 뉴스를 통해 남편의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동창회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심이 통쾌함과 자부심으로 바뀌는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미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주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비싼 에르메스 핸드백이었습니다. 함께 온 편지에는 사과의 말과 함께 선물을 받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걸로 내 마음을 알아줘.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정은 그 선물을 그대로 반송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주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남편의 헌신과 우리의 소박한 일상이야. 물질적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봐. 미정의 메시지는 그녀의 확고한 가치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가 법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보석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오늘 재판 어땠어? 미정이 정우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했어. 그게 내 할 일이니까. 정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보석함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정우는 미정을 소파에 앉히고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25년 전 고시원에서 약속했던 그 진심을 기억해? 정우가 미정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라고 했잖아. 미정이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어. 정우의 고백에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그때와 똑같아. 아니, 더 깊어졌어. 정우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김영희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영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괜찮아. 미정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동창생들 사이에서는 미정 부부의 삶이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거칠애와 허영보다는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움직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과 정우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우리가 옳았구나. 미정이 정우에게 기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방식이 맞았어.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줬지. 정우도 미정을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모든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옳았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굳건한 사랑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거실에는
평화로운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훨씬 더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사건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미정 부부의 일상은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정우는 법원에서 더욱 존경받는 판사로 자리 잡았고, 미정은 그런 남편을 조용히 뒷바라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미정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주 숨이 찼습니다. 미정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설마 벌써 갱년기인가? 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해내던 집안일들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가슴 부위의 통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느껴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우연히 만져본 가슴에서 작은 멍울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설마, 이게 뭐지? 미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가슴 부위에 명확하게 만져지는 딱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근육이겠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미정이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칠 동안 미정은 그 사실을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정우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정우가 저녁 식사를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날씨가 변해서 그런 것 같아. 별일 아니야. 미정은 정우의 눈을 피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혹시 몸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정우가 계속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걱정 많이 해. 나는 정말 괜찮다고. 미정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미정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정우가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룰 수는 없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아. 괜히 병원에서 돈만 쓸 필요 없어. 미정이 완강히 거부했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건강이 가장 중요해.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검사 받아. 내가 휴가 내서 같이 갈게. 아니야, 당신은 법원 일이 바쁘잖아. 혼자 갈 수 있어. 정우의 간절한 부탁에 미정은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미정은 혼자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아 계세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방암 2기로 진단됩니다. 종양의 크기가 2.5cm 정도입니다. 의사의 말이 미정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유방암이라고요? 정말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유감스럽지만 확실합니다. 하지만 2기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단계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생존율은 90% 이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미정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선 미정은 한참 동안 주차장에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정우한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하지? 미정은 진단서를 꽉 움켜쥐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정우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승진 발표가 다음 주인데 미정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을 때 미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땠어? 많이 기다렸지? 정우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갱년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거라고 하더라. 정말? 다른 검사는 안 했어? 응, 간단한 혈액 검사만 했는데 모든 게 정상이래. 미정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몸조리 잘해. 영양제라도 먹자. 정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미정은 비밀리에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딸 윤서진은 로스쿨 3학년으로 사법시험 준비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서진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이어트하고 있어. 너무 살이 쪄서. 다이어트요? 엄마는 원래 날씬하신데 무슨 다이어트를 해요? 나이 들면 살 빼기가 힘들어. 미리 관리하는 거야. 하지만 서진은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엄마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미정이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왜 병원에? 설마. 특히 암병동 앞에서 엄마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르시고. 서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은 아빠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엄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우도 아내의 이상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밤에 자꾸 깨는 것 같던데. 정우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냥 잠이 얕아져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볼까? 더 정확한 검사를. 아니야,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우는 의료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은밀하게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2기로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치료 계획도 세우신 상태고요. 지인의 말에 정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우는 즉시 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진 절차를 모두 중단해 주세요. 장기 휴직계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승진이 거의 확정된 상황인데 가족의 건강 문제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당장 모든 업무를 정리해 주세요.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미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정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승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대법원 부장판사 되는 게 당신 꿈이었잖아. 미정이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꿈이 뭐가 중요해? 내 인생에서 당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판결은 없어. 정우는 미정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의 최고의 간병인이 될 거야. 함께 이겨내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 정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이었어?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진도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 걱정되어서 몰래 따라갔었거든요. 서진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도 거짓말했네. 괜찮아요. 아빠 승진 때문에 말씀 못하신 거 이해해요. 우리가 모두 함께 이겨내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진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가족을 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우가 가족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암 따위는 우리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그럴까? 미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겨내지 못한 일이 있었나? 정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미정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 가족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두 번째 위기가 미정 부부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연대가 있다면 암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휴직계를 제출한 직후부터 마치 중요한 재판을 준비하듯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조계 인맥과 의료계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미정의 암 치료를 위한 국내 최고 전문가 팀을 신속하게 구성했습니다. 김 교수님, 제 아내를 부탁드립니다. 정우가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최고 권위자인 김 교수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판사님, 부인께서 이기 초기 단계라서 치료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완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과 항암 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김 교수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판사로서 키워온 분석력과 치밀함을 바탕으로 미정의 병에 대한 모든 의료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최적의 수술 시기와 항암 치료 계획을 세워주세요. 최선의 방법이라면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판사님, 이미 최고의 의료진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외과 최고 실력자인 박 교수가 정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술은 언제 가능한가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심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짐을 지운 것 같아서 죄송해. 승진도 포기하고. 미정이 병원 침대에서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의 사랑은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야. 정우는 미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게 당신 꿈이었잖아. 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의미 없어. 정말? 당연하지.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내 전부였어.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서진도 로스쿨에 휴학계를 내고 엄마의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간호사 자격증 공부해서 더 잘 돌봐드릴게요. 서진이 엄마의 침대 옆에서 다짐했습니다. 서진아, 너까지 공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가 가장 중요해요. 공부는 나중에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 가족이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저 혼자 공부하고 있을 수 없어요. 서진의 효성에 미정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서진이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법정에서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는데. 엄마는 강한 분이에요. 분명 잘 이겨내실 거예요. 정우는 수술실 표시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미정이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발.
6시간에 걸친 수술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박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와 정우에게 알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었고 매우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 제거됐나요? 정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부인께서 의식을 회복하시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실에서 잠든 미정의 손을 잡고 정우는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우리가 이겨냈어. 미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술 잘 됐어? 완벽하게 성공했어. 암세포를 다 제거했다고 하셔. 정말? 정말이야. 우리 해냈어. 수술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이었지만 정우는 매일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쉬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 미정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해? 당신 없는 집은 집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도 몸이 상할 텐데. 내 몸은 괜찮아. 당신이 빨리 나아야 내가 편해. 그는 미정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정우가 건네준 예쁜 노트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쓴 거야. 헌신과 용서의 법전이라고 이름 지었어. 법전? 우리 사랑에 관한 법전이야. 매일 읽어줄게. 노트 안에는 정우가 직접 쓴 사랑과 희망에 관한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우는 미정에게 그 노트를 낭독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제일조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제2조는 뭐야? 사랑의 제2조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그럼 제3조는? 사랑의 제3조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정우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글들은 미정에게 치료를 견디는 정신적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 이 고통도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 정도로는 우리 사랑을 꺾을 수 없어.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미정은 거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못생겨진 나를 어떻게 봐? 뭔 소리야?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워.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정말, 정말이야.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어. 이 투병 과정을 통해 미정은 겉모습과 물질에 대한 모든 집착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 썼을까? 정말 바보 같았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야. 이제 당신은 더 아름다워졌어. 정우도 병실에서 미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법조계에서 쌓아온 모든 명예와 권위가 당신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는 한낱 허상이었어. 그래도 당신의 일도 중요하잖아.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나고 마침내 미정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서진이 엄마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정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장기간 요양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좋은 펜션이 있대. 거기서 푹 쉬자. 혼자서 결정한 거야? 응, 당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평창의 작은 펜션에서 미정은 잃었던 건강과 활력을 서서히 되찾았습니다. 복직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자문 봉사를 시작하려고 해.
정우가 미정과 함께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봉사를 해보고 싶어. 정말 우리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미정은 수채화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은 정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야. 나도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 걸작이야. 펜션에서의 마지막 밤, 정우는 미정에게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행복과 정의를 지키는 영원한 대변인으로 살겠어. 나도 당신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우리가 이겨낸 건 암만이 아니야.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낸 거야. 미정이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겨내자. 우리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산속 펜션의 조용한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음을 증명한 그들이었습니다. 2년 후, 미정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욱 밝은 생기가 돌았고 투병 생활을 통해 얻은 내면의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법원에 복귀하여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인권과 소외계층 전문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로 법조계와 시민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집을 잃을 뻔했어요. 법정에서 승소한 독거노인이 정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우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판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우는 더 이상 승진이나 권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신과 공정함을 따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판결을 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사님, 언론에서 서민의 벗이라고 부르더군요. 법원 동료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칭찬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제 양심에 따라 판결할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판결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겠군요. 미정과 정우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용서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미정이 재단 사무실에서 봉사자들과 회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의 투병 경험담이 많은 환자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한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 판사님의 법률 상담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단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고 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선주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과거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들어가도 될까? 선주가 재단 사무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주야, 어떻게? 들어와. 미정은 선주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선주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게 내가 한 일이야? 우리 부부가 함께 하는 일이야. 미정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선주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정아, 나 모든 걸 잃었어. 정말 모든 걸.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감옥에 간 후로 모든 재산을 잃었어. 집도 차도 모든 걸 다 압류당했어. 선주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버텨가고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미정아. 내가 정말 잃은 건 친구들이었어. 친구들이? 어려워지니까 모두들 나를 외면했어. 연락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대더라. 선주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허영심에 빠져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정말 죄송해. 선주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선주야. 그리고 너도 이제 과거의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미정의 말에는 원망이나 복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당신의 고통은 당신 스스로에게 충분한 심판이 되었을 거야. 이제는 새로 시작해. 미정이 선주를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미정은 선주에게 재단에서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보지 않을래? 단순한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야. 정말 그래도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미정의 제안에 선주는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정아. 미정의 따뜻한 말에 선주는 오열했습니다. 선주는 그날부터 재단에서 단순한 사무 업무와 청소, 차 대접 등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선주야, 일이 힘들지 않아? 며칠 후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을 느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 정말? 응, 예전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남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돼. 선주의 변화는 동창생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딸 서진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대형 로펌의 제안을 거절하고 공익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대형 로펌 제안을 거절한 거야? 정우가 딸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아빠. 아빠처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빠와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서진이 부모님께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서진아. 미정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딸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서진아,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야. 그리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걸 잊지 마. 네, 아빠. 꼭 기억할게요. 정우의 가르침에 서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의감이야.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아빠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겠어요. 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에서 정우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가 연단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재단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모두 여러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공정해야 하지만 인간의 법정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정우의 말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오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판사님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참석자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과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미정과 정우 그리고 변호사가 된 서진이 함께 모여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진이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뭘 고생했어? 보람찬 일만 했는데. 미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화려한 것보다 이런 소소한 순간이 더 소중해. 미정이 식탁에 놓인 작은 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진 거겠지. 정우는 미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시선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심판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승리했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서진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요. 서진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기뻐. 우리 가족이 함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가족의 평화로운 미소에는 조롱과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승리자의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평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였네. 미정이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응,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없어. 우리가 함께 이룬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야. 정우는 미정을 더욱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는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냈잖아. 맞아. 이제는 정말 두렵지 않아.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야기는 미정과 정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의 미소에는 세월과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승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미정아. 나도 사랑해, 정우야. 진정한 사랑과 품격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빛난다는 메시지가 조용한 겨울밤에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인생의 법정에서 그들은 마침내 최고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화려한 명품이나 큰 돈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는 것일까요? 미정과 정우 부부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승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